이샴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한번 요 친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그려나왔던 거 있죠? 요 친구의 선화와 밑색을 까는 단계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전부 다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위에서 검정색으로 선을 딸 건데 아래쪽 부분이 다 검정색 선하다 보니까 이 투명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의 기능을 하나 이용해 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 레이어 효과에 보시면은 요 이펙트 옆에 여기 네모가 두 개가 합쳐진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요 레이어의 색깔을 바로 변경해 주는 건데요. 혹시라도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모를 눌러서 다른 색으로 이동해줘도 괜찮습니다. 선을 조금 더 선명하게 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색깔을 푸른색으로 변경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선을 따가주도록 할게요. 가끔 학생분들 보면은 이제 선굵기를 어느 정도 쓰냐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선굵기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0 픽셀에서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만약 1000 픽셀의 그림이었다면은 지금 이 펜의 사이즈가 훨씬 더 얇게 보여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어느 정도 펜 크기를 썼을 때 한 요 정도 얇기로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너무 굵게 쓰기보다는 전 적당하게 묘사도 좀 더 편하게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얇게 잡아가면서 형태를 맞춰주는 편입니다. 살짝씩만 이목구비도 조정을 조금 더 해주고요. 사실 이제 작업 방식에 따라서 반무태냐 선하냐 무태냐라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강의에서는 여기 기본 단계에서는 선화를 써주면서 작업을 할 거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무태와 선화를 섞어서 써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작업 방식을 크게 나눠두진 않지만 아마 초심자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선으로 먼저 그림의 형태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무태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조금 긋기 어려운 선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도 돌려가면서 꼼꼼하게 선을 따주도록 합시다. 머리카락이 반측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유의하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선을 깔끔하게 따주면은 훨씬 더 나중에 정돈할 부분이 적어지겠죠? 이런 데서도 시간을 들여서 여기 이런 부분들도 천천히 러프를 따라서 이렇게 얇은 선을 활용해서 밑에 있는 지저분한 선들을 정돈을 해줍시다.
여기 부분에서도 주의할 점은 너무 러프와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은 또 한 번 러프에서 잡아줬던 형태의 느낌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러프대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혹은 너무 이 선화에서 또 한 번 바꾸고 있는 게 아닌지 아마 이 강의를 좀 유심하게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형태를 바꿀 때도 선화에서 먼저 바꾸고 들어가기보다는 밑에 있는 러프를 한 번 더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을 들어가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러프 때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진행해 줄 수 있어요. 가끔 학생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선하다 쓸 때랑 러프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먼저 선화를 하면서 너무 형태를 바꿔버렸다거나 두 번째로는 이 러프 때 형태를 제대로 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굵은 선을 쓰면서 러프 때 그렇게 마무리했다가 얇은 선으로 이동을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형태가 이상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다르게 보여진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위 두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하신다면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면서 러프 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꼼꼼하게 러프를 마무리한 다음에 선화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보시면은 이 러프 때 펜 사이즈와 선딸 때 펜 사이즈가 그렇게 다르지도 않죠?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면서 내가 내주고자 하는 이 그림의 뉘앙스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거죠. 다만 이때 약간 바뀌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좀 디테일을 추가를 해준다거나 요 부분의 문양을 살짝 또 바꿔줄 수 있겠죠? 여기 부분도 전체적인 외곽 형태만 똑같으면 되거든요. 안쪽 부분은 디테일을 살짝 더 추가적으로 넣어준다거나 이거 러프했던 파일은 그대로 수업 자료에도 올라가져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서 그 위에 선 떠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디테일부터 진행을 좀 하다 보면은 꽤나 진행이 더딘 것처럼 보여져서 저는 그림에 금방 힘이 빠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크게 보이는 이런 치마 실루엣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작업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결국에 그림도 참 체력 싸움이거든요. 원하는 선이 나올 때까지 컨트롤 Z를 계속해서 눌러줘도 괜찮으니까 컨트롤 Z를 누르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부분도 그대로 이 선을 따라서 라인을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 니트도 살짝 이 반대편 부분이랑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평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부분은 살짝만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알겠지만은 이렇게 앞머리 같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어갈 때를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인 실루엣을 잡을 때는 선을 그을 때 굳이 확대를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전체적인 실루엣의 형태가 뚜렷하냐 혹은 덜 뚜렷하냐를 많이 판단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지 않은 채로 그림을 그려가는 편입니다. 네, 잡아주고요. 쇄골은 활 모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끝에 이 가운데 부분을 살짝 휘어주세요. 네, 이렇게 손 부분까지 한번 잡아주고요. 귀까지 디테일하게 그려줍시다. 저희 저번에 귀광에도 한번 했었죠? 귀가 얼굴이랑 가까운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잡아주실수록 좋아요. 이렇게 하고 얼굴 선화를 한번 해주도록 할 건데 얼굴 선화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던가 이목구비라던가 나중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는 선화를 따로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수정할 때도 이 선화끼리 같이 이동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좀 얼굴 부분을 수정할 때가 많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화를 따로 빼두시면 작업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속눈썹도 만들어주면서 잡아주고요. 아래쪽 속눈썹도 만들어주고 반대쪽 속눈썹 부분도 그대로 선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잡아주고 눈 부분 하이라이트와 동공은 선으로 먼저 표시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여기 홍채가 살짝 반측면으로 보여지면서 틀어지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먼저 하고 넘어가 주는 거죠. 네, 여기 부분도 속눈썹 방향에 맞춰서 속눈썹을 넣어주고요. 눈썹 부분도 마찬가지. 네, 한번 껐다 켜주면서 양옆 눈이 다르지 않은지 좌우 반전도 해주면서 좀 어색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고요. 반대쪽 머리카락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옆머리카락이 살짝 나와주면서 겹쳐진 부분들은 지워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위쪽 머리카락 양옆으로 닦고 있고 고개 부분을 고려해서 네,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약간 털 같은 이런 머리방울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머리카락 부분도 차근차근 꼬아지는 부분을 의식해서 드로잉을 해줍니다. 머리카락에 이 중간에 뚫려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좀 더 퀄리티가 좋아져 보이게끔 잡아줄게요. 뒷머리카락 부분도
상태를 잡아주고요. 여기 있는 반대쪽 머리카락 부분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할 때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꼬아서 나중에 면을 쪼개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선하던 러프던 모든 구간들이 그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머리카락을 살짝 손에 꼬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잡아줄게요. 네,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이제 뒷머리카락 부분,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레이어를 좀 만드는데 선화할 때 약간 이렇게 막 지웠을 때 이 부분에 영향이 안 가게끔 좀 파츠별로 선화를 그려주는 편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머리카락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밑에 살짝 겹쳐지는 부분들 다시 지워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 러프와 비슷하게 선화가 마무리될 수 있겠죠? 딱 요때랑 요때랑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마무리로 어색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단추도 넣어주면서 마무리를 잡아가 주도록 할게요. 흐름에 맞춰서 단추 모양도 살짝씩 눕혀지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선화가 끝나게 되겠죠? 여기서 좀 더 디테일 더해서 이 단추를 잠그는 부분까지만 더 마무리해줘 볼게요. 디테일을 생각하면서 여기 한쪽 부분, 뒤쪽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선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어떻게 한번 잘 보셨을까요? 이 선화 자체는 여러분들께도 수업 자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위쪽에 트레이싱 하면서 연습해 보시거나 혹은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선을 따는구나
라면서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 한번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샴이었습니다.